황소 군단을 이끌었던 불스의 에이스이자 완성형 수비수로서 여러 NBA 슈퍼스타들을 고전하게 만들었던 에이스 스토퍼 지미 버틀러, 마이애미 히트 소속, NBA 올스타 4회, 올 NBA 서드팀 2회, 올 디펜시브 세컨드팀 4회, 2015 기량 발전상.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지나 진정한 가족이 생긴 뒤 부단한 노력으로 NBA 선수라는 꿈을 이뤄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버틀러는 1989년 9월 14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버틀러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는 가족 부양의 책임을 회피한 채 가족을 버렸고 결국 어머니의 돌봄을 받으면서 휴스턴 근교의 톰볼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너의 얼굴도 보기 싫다 라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내쫓기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한창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 길거리로 버려진 버틀러는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매일 잘 곳과 먹을 것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16살이 되었을 때 버틀러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좋은 영향을 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취미였던 농구를 하던 중 학교 후배였던 조던 레슬리를 만나 3점슛 대결을 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어 버틀러는 레슬리의 집에 잠시 머물면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레슬리가 어머니인 미셸 램버트에게 며칠만 같이 잘 거라고 말했지만 버틀러가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셸은 버틀러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미 재혼한 남편과 함께 6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식구를 한 명 더 늘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미셸은 남편과 상의 끝에 이틀만 더 집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고 레슬리에게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가 되어도 버틀러는 집을 떠나지 않았고 미셸이 아들에게 물어보자 다른 아이였던 브래드로부터 오늘 밤부터는 레슬리가 아닌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따뜻한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자녀들이 버틀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느끼게 된 미셸은 버틀러를 정식으로 자녀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셸은 그를 친자식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면서도 바르게 자라도록 교육했는데요. 버틀러도 미셸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고 학교 수업과 농구 연습을 빠지지 않고 성실히 하며 NBA 선수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선수였지만 타일러 주니어 칼리지에 입학해 우수한 득점력을 보여준 후로 점차 다른 대학교에서 입학 제안을 받게 됩니다. 미셸은 버틀러가 대학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평생 농구 선수로 살 수는 없어. 좋은 교육을 받고 학위를 가지는 것도 필요해 라고 조언해줬고 결국 마켓 대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1학년부터 눈에 띄게 활약하지는 못했지만 점차 출전 시간을 늘려 졸업반 때는 평균 15.7득점, 6.1 리바운드로 활약했고 팀을 NCAA 16강으로 이끄는 등 자신의 기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서 3년을 보낸 후 버틀러는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2011년 1라운드 30픽으로 시카고 불스의 지명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을 이뤄냈고 그의 가족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키 시즌 버틀러는 대학교 1학년 때처럼 벤치 자원이었기 때문에 코트에서 활약할 기회를 많이 얻진 못했는데요. NBA 또한 직장 폐쇄로 인해 버틀러는 42경기를 출전해 평균 2.6득점, 1.3 리바운드라는 미미한 활약에 그쳤습니다. 당시 시카고 불스의 감독이었던 톰 티보도 감독은 주전을 빡세게 혹사시킨다는 이미지가 강한 만큼 벤치에 있던 루키 선수 버틀러가 출전 기회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인내 끝에 버틀러는 12-13 시즌부터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잡게 됩니다. 지난 시즌 풀업에서 데릭 로즈가 부상을 당해 시즌을 통째로 쉬게 되면서 주전 로스터에 공백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티보도 감독은 버틀러의 헌신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수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종종 중용했었고 시즌 중반에 레이커스전에서 버틀러는 상대팀 에이스 코비 브라이언트를 수비했습니다. 버틀러의 끈질긴 수비에 코비는 꽤나 고전했고 결국 불스는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코비가 경기 후에 버틀러의 수비를 칭찬하면서 코비 스토퍼라는 별명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수비력으로 티보도 감독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어 이후 버틀러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게 되면서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 후반에 27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마이애미 히트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상대팀 에이스 르브론 제임스를 막는 역할을 지미 버틀러가 맡게 되었고 르브론을 끈질기게 괴롭히면서 상대의 연승 행진을 끊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불스는 그의 동부 5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해 1라운드에서 브루클린 네츠를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잡아내고 2라운드에서 마이애미 히트를 만나 또다시 버틀러는 르브론을 상대하게 됩니다. 르브론은 1차전에서 24득점을 기록하면서 활약했지만 코트 마진은 좋지 않았고 버틀러는 에이스를 전담 수비하면서도 21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데릭 로즈가 없는 상황에서 1차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 4경기는 내리 패배하면서 시카고 불스는 2라운드에서 탈락했지만 시리즈 내내 버틀러가 보여준 활약을 통해 에이스 스토퍼로서 그가 가진 능력이 팬들에게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에는 40%가 안되는 야투 성공률에 발 부상에 시달리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14-15 시즌부터 한층 폼을 끌어올려 평균 20득점대로 올라섰고 야투율도 46%로 상승시켰는데요. 팀 내 최고 득점원이 된 버틀러는 이제 데릭 로즈를 넘어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결국 커리어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히게 되었고 시즌 종료 후 그간의 활약을 인정받아 MIP를 수상했습니다. 팀 또한 3위 수성에 성공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요. 1라운드에서는 미러키 벅스를 만나 3승을 먼저 걷어놓고 2연패를 당하며 살짝 고전했지만 6차전에서 120대 66으로 압살해버리면서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게 2승 4패로 탈락했고 그동안 주전 5명만 계속 돌려 비난받던 톰 티보도 감독을 경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한 15-16 시즌 버틀러는 부상으로 꾸준하게 나오지 못한 데릭 로즈의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시즌 중반에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연장까지 49분을 소화하면서 53득점을 폭격하는 등 눈부신 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팀은 주축 선수들의 공백으로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고 결국 동부 9위에 머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하고 시즌을 일찍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프 시즌 에 여러 팀원이 떠나고 새로운 팀원이 생기게 되는데요. 로즈와 노아가 뉴욕 닉스로, 가솔이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떠났고 라존 론도와 드웨인 웨이드가 시카고 불스로 영입되었습니다.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합을 맞추게 된 16-17 시즌 버틀러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평균 23.9득점, 6.2 리바운드, 5.5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팀 내 3점슛 구사 능력이 좋은 선수가 없다 보니 팀 승률은 5할 정도에 그쳤고 웨이드가 시즌 후반에 부상으로 남은 잔여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웨이드가 아웃되고 나서 오히려 팀은 상승세를 탔고 프롱 막차 싸움을 하던 팀들이 연이어 패배하면서 불스는 동부 8위로 아슬아슬하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동부 1위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하게 됐는데요. 1, 2차전은 버틀러와 론도가 활약해주면서 원정에서 2연승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론도가 손가락 골절로 아웃되었고 내리 4연패를 당하면서 집으로 일찍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 시즌에 버틀러는 미네소타의 잭 라빈과 크리스 던과 트레이드 되면서 17-18 시즌부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버틀러는 젊고 재능 있는 팀원인 칼 앤서니 타운스와 앤드류 위긴스와 함께 공격에서 활약해주는 동시에 수비에서도 여전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는데요. 2004년 이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했던 팀을 시즌 중반에 서부 3위까지 올려놓는 등 연건들을 잘 이끌면서 순항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즌 후반에 버틀러는 오른쪽 무릎 부상과 연골판 부상을 당하면서 한 달간을 결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팀은 서부 중위권으로 추락하면서 서부 8위로 아슬아슬하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1라운드부터 서부 1위 팀인 휴스턴 로켓츠를 만나 1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면서 또다시 1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오프 시즌에 버틀러는 타고난 피지컬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선수들의 불성실함을 비판하면서 팀 분위기에 갈등이 고조되어 갔고 버틀러가 트레이드를 직접 요청했지만 결렬되어 팀원들과 사이가 틀어진 채 18-19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도 버틀러는 10월달까지 미네소타를 위해 열심히 뛰어줬고 결국 11월에 트레이드를 통해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적 후 버틀러는 엠비드와 함께 공격에서 힘을 보태줬는데 특히 농구 인생의
중에서 점퍼는 거의 없다 싶은 시몬스의 약점을 메워주면서 필라델피아는 동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갔는데요. 결국 정규 시즌 동부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풀업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서 브루클린 네츠를 상대로 1차전을 내준 뒤 내리 4연승을 거둬 2라운드로 올라갔고 동부 2위 토론토 랩터스를 만나게 됩니다. 원정 2경기 중 2차전에서 30득점을 뽑아내며 귀중한 1승을 따내고 홈에서 열린 3차전에서 조엘 엠비드가 살아나면서 2연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레너드와 랩터스 팀원들의 합이 점점 맞아가면서 4, 5차전을 내줬고 6차전에서 승리를 따내 시리즈를 동률로 만들었지만 7차전에서 카와이 레너드에게 시리즈를 끝내는 극적인 버저비터를 얻어맞으면서 2점 차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탈락하긴 했지만 이후 토론토가 워리어스를 꺾고 챔피언이 되면서 유일하게 7차전 접전 승부를 펼쳤던 버틀러와 필라델피아가 재평가를 받았는데요. 버틀러는 시즌 종료 후 마이애미 히트로 트레이드되면서 또다시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과의 불화 때문에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이면서도 팀에 헌신하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과연 버틀러는 남은 커리어 기간 동안 팀을 NBA 우승으로 이끌어서 NBA 선수로서 최고의 업적을 남길 수 있을지 그가 앞으로 보여줄 영화 같은 스토리가 기대됩니다.